아침 식탁에 앉아 과일 한 접시를 앞에 두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나나 한 개, 잘게 썬 감, 그리고 작은 포도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 참 건강해 보이지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평범한 접시가 뜻밖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몸에 좋은 자연식이라고 믿고 먹는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인슐린을 과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니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당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민감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한때는 젊을 때처럼 한 접시 먹어도 괜찮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과일은 끊을 수 없어요. 밥은 조금 줄여도 과일은 꼭 먹고 싶어요. 이 말 속에는 달콤한 맛에 대한 위안, 그리고 자연식이라는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혈당 검사를 해보면 식사보다 과일 때문에 혈당이 더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과일 속 당분은 단순히 천연이라서 괜찮다는 면허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라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고 인슐린을 갑자기 불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오르는 순간 혈관벽은 자극을 받고 신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눈과 신경에도 미세한 손상이 누적됩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정 과일은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길게 썰어 먹는 한 조각에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포도는 작은 알맹이 몇 개만 먹어도 혈당 지수가 높아 금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은 가을철의 달콤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 가는데 당분 농도가 특히 높아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한 번은 72세 여성 환자분이 저는 밥을 정말 조금 먹는데도 혈당이 안 내려가요 하시더군요. 기록을 살펴보니 아침에 감 반쪽, 오후에 포도 몇 송이, 저녁 후에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결국 혈당의 주범은 밥이 아니라 과일 간식이었습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과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요. 이 장면은 참 흔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당대사가 느려지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동반되면 과일 속 당분 처리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적정량 과일 섭취는 오히려 혈관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적정량이란 하루에 작은 사과 반 개 정도 또는 베리류 한 줌 정도이지 접시에 가득한 감과 바나나는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약과 같습니다. 양을 지키면 보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균형이지요. 과일도 혈당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혈당을 위험하게 흔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매일 즐겨 드시는 바나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흔하게 드시는 과일 중 하나, 바로 바나나입니다. 노란 껍질을 벗기는 순간 달콤한 향이 퍼지고 부드러운 식감에 쉽게 손이 갑니다. 특히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바나나는 뜻밖의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당 지수, GI가 중간 이상으로 완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혈당부와 GL가 큽니다.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 얼마나 올리는가인데 바나나는 이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 개만 먹어도 탄수화물 양이 25개 이르고 이는 혈당을 단숨에 튀어오르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과자도 안 먹고 밥도 줄였는데
혈당이 왜 이럴까요? 하셨지요. 식사 일기를 보니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꼭 드셨습니다. 사실상 밥 대신 바나나를 선택한 셈인데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180까지 오르고 아침 공복 혈당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줄 알았거든요. 물론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점만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당뇨 환자도 소량은 괜찮다는 입장과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지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 전후에 작은 바나나 반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개 이상을 그냥 간식처럼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완전히 익었을 때, 즉 갈색 반점이 생길수록 당분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보다 훨씬 빨리 혈당을 끌어올리죠. 많은 분들이 잘 익은 게 맛있다며 선호하시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바나나는 건강한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회복기에 바나나를 권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노년 세대에게는 더욱 안전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은 커집니다. 같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하나 기억하실 점은 바나나가 무조건 금지 식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일 습관처럼 한 개 이상이 문제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언제나 이게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대신 점심 후에 다른 섬유질 식사와 함께 조금만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한결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대신 다른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달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사과의 작은 조각이나 베리류 몇 알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나나는 좋은 영양소를 갖추고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양날의 칼입니다. 무심코 먹는 바나나 한 개가 수년간의 혈당 관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이 함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나나에 이어 또 다른 문제 과일, 바로 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알맹이 같지만 그 속에 숨겨진 혈당의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알맹이에 불과한 포도. 보기에는 참 소박하지요.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이 작은 과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포도는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이 톡톡 입에 넣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 GI는 중간 정도지만 문제는 당부와 GL가 높다는 것입니다.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는 작아도 10개, 20개 금세 먹게 되면서 총 섭취 당분이 상당해집니다. 실제로 포도 100g에는 약 10억 이상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요. 포도 씨발은 순식간에 20알로 결국 혈당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가을철마다 포도를 좋아하셔서 한번 앉아서 한 송이쯤은 금세 없애요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를 해보니 24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술도 안 하고 단 과자도 안 먹는데 왜 이러죠? 사실은 포도 한 송이가 그 어떤 케이크보다 더 많은 당분을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액체화입니다. 포도를 갈아 만든 주스나 와인 혹은 포도즙은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된 형태가 됩니다. 이런 음료는 혈당 반응을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유발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건강즙이라고 믿고 마신 포도즙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함정이 됩니다. 물론 포도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껍질과 씨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포도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소량이라는 기준이 환자분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소량은 포도 몇 알에 불과한데 실제 생활에서는 쉽게 한 접시 이상 드시니 문제가 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도 포도는 부드럽고 안전한 과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제철에 어르신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대표 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많이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줄고 혈당 반응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를 드시고 싶다면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와 함께 포도 5알 정도를 곁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간식으로 20알, 30알을 드시면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 텔레비전을 보며 포도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밤새 혈당을 높게 유지시켜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의 팁은 씹어 먹는 속도입니다. 포도는 껍질째 오래 씹어 삼키는 것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을 벗겨 꿀꺽 삼키면 혈당 반응은 더 빨라집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런 습관이 누적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포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작은 과일처럼 보여도 결코 작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당분의 총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심코 한 송이를 비우는 습관이 수년간 쌓여서 합병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포도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포도에 이어 세 번째 위험 과일,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친숙한 가을의 맛, 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이 왜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장 한쪽에 주황빛 감이 수북이 쌓입니다. 말랑하게 익은 홍시부터 아삭한 단감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감은 가을의 맛이자 추억의 과일이지요.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이 달콤한 과일이 세 과일 중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당도입니다. 단감 한 개에는 밥반 공기와 맞먹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홍시는 당분 함량이 더 높아 혀끝에 단맛이 오래 남습니다. 이런 달콤함이 혈당을 단숨에 치솟게 만듭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말씀하시지요. 저는 밥은 줄였는데 감은 제철이라 한두 개씩 먹어요. 그런데 혈당 검사를 해보면 식후 수치가 200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대신 감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혈당은 더 나빠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 여성 환자분은 매년 가을마다 감을 즐기셨습니다. 홍시는 입에 넣으면 녹아서 너무 좋아요 하셨지요. 그런데 HbA1c 검사에서 수치가 8.5까지 올랐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가을 내내 하루에 홍시 두세 개를 드셨던 겁니다. 결국 약 조절을 다시 해야 했고 환자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냥 제철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감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분이 많아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연구에서도 감은 당지수가 높고 혈당 변동성을 크게 일으킨다고 보고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감에 풍부한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탄닌 성분이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는 장점도 있지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 장점은 당분의 위험성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가을이 되면 제사상에 감이 올라가고 손님 맞이에도 감을 내놓습니다. 또 홍시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전통도 있지요. 이런 문화 속에서 감은 특별한 보약 같은 과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당뇨를 앓는 몸에서는 그 보약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감을 한 개 다 먹는 대신 사과와 섞어 소량만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또 감을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식사와 함께
섬유질이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감은 숙성 단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덜 익은 단감은 비교적 당분이 낮지만 완전히 익은 홍시는 당분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홍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혈당 변동을 크게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감은 가을이 주는 선물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날의 칼입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소가 무심코 집어들면 혈당이 크게 흔들립니다. 감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은 아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만 꼭 필요한 순간에만입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을철 달콤한 유혹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은 작은 실수로도 큰 혈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위험 과일 바나나, 포도, 감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과일 주스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스는 건강하다라는 흔한 믿음이 왜 당뇨 관리에 가장 큰 함정이 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과일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선생님, 저는 과일을 많이 안 먹고 대신 주스로 갈아 마셔요. 훨씬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참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씹을 필요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고 비타민도 그대로 들어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이 건강 주스야말로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섬유질입니다. 사과를 그냥 먹으면 껍질과 과육 속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면 섬유질은 대부분 부서지고 액체 속에 당분만 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훨씬 더 빨리,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한 번은 66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탕이나 빵을 전혀 안 먹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당근, 사과 주스를 한 잔 마시지요. 그런데 검사 결과 HbA1c가 오히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로 만든 주스 한 잔이 사실상 설탕물과 비슷한 효과를 주었던 겁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었네요. 둘째, 양의 문제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한두 개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순식간에 사과 2~3개, 오렌지 2~3개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액체라 위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 혈당은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신선한 주스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고 비타민 흡수율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소량일 때의 이야기지요. 당뇨 환자에게는 이 소량이라는 조건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컵 가득 하루 한두 잔씩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주스는 건강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 간식으로도 요양원에서도 심지어 약 대신 챙기는 습관처럼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 광고에서는 비타민 충전을 강조하며 마치 건강 보조제처럼 홍보하기도 하지요. 이런 문화적 믿음이 주스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주스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가능하면 예입니다. 하지만 만약 꼭 필요하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주스로 갈지 말고 그대로 얇게 썰어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는 오렌지를 통째로 먹으면 비타민C는 섭취하면서도 혈당 반응은 완화됩니다. 주스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갈증을 해소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주스는 건강한 척하는 설탕물입니다. 씹는 과일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주스로 만든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액체 한 잔이 수년간 쌓은 혈당 관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한 과일과 주스의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안심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이제 과일은 다 끊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과 섭취가 제2형 당뇨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갈아 마시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또 하나 추천할 수 있는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은 비교적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베리류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 과식을 줄여줍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딸기는 달아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사탕 몇 개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또 추천할 수 있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혈당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맛은 새콤달콤하지만 당분 함량은 포도나 감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말린 자두, 푸른도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보통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돼 위험하지만 푸른은 특수한 성분 덕분에 혈당 반응이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다만 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결국 당분을 포함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즉, 선택과 조절에 따라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화적으로도 과일은 노년층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사과를 깎아 나눠 먹거나 봄철에 딸기를 손으로 집어먹는 풍경은 행복의 한 장면이지요. 이런 기쁨을 무조건 빼앗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과일을 소량 현명하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즐기되 접시를 가득 채우지 마세요. 작은 사과 반 개, 딸기 5알이면 충분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적어 보일지 몰라도 혈당 관리에는 이만큼이 딱 맞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단순합니다. 위험한 과일은 피하고 안전한 과일을 현명하게 고르세요.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지금부터 과일 먹는 시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사과를 아침에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녁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과일을 단독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완충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과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포도나 감, 바나나 같은 고당도 과일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하게 출렁입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소량 곁들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공복에 먹을 때보다 밥과 반찬과 함께 먹을 때 혈당 반응이 완만합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드신 환자분과 공복에 사과 한 개를 드신 환자분의 혈당 곡선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저녁 늦은 시간 과일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 드시는 포도 몇 알, 홍시 한 개가 생각보다 큰 타격을 줍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 혈당을 소모할 기회가 없고 간은 휴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같은 과일도 더 큰 혈당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밤 늦은 과일 간식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소량의 과일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당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화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0분 산책 후 사과 조각이나 딸기 몇 알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년 세대는 저녁 과일 문화가 강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과일을 나누는 것이 일종의 일상 의식처럼 자리 잡았지요. 그래서 저녁 과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과일 시간을 앞당기세요. 저녁 대신 점심 후에 과일을 드시거나 활동량이 있는 낮 시간으로 옮기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TV 앞에서 포도를 드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 이상으로 계속 나와 걱정하셨지요. 그런데 단순히 포도 시간을 점심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환자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시간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일은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과 상황을 조절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과일을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인 섬유질과 함께 먹기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곁들일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지요. 과일을 먹을 때 혈당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곁들일 때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 속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입니다.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으면 장에서 곧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나 섬유질이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있으면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는 마치 차가 막히는 도로와 같습니다. 과일이 빠른 자동차라면 섬유질과 단백질은 도로의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과를 그냥 먹으면 30분 안에 혈당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얇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가 과일 속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사과 한 개를 드시곤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높아 걱정되셨지요. 제가 사과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호두 세 알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아침 혈당은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환자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줄인 것도 있지만 호두랑 같이 먹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됩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반응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괜찮다는 건 아니지요. 과일 자체의 양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 그 위에 보조적으로 섬유질과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과일을 단독 간식으로 먹는 습관이 강합니다. 밥상 이후에 과일만 따로 내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혈당 관리에는 불리합니다.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채소 반찬과 함께 사과 조각을 곁들이면 혈당 반응은 크게 완화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발효 유제품과 함께 먹기입니다. 요거트에 베리를 얹어 먹으면 맛도 좋고 혈당 반응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최선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과일은 혼자 두면 장난꾸러기지만 친구와 함께 두면 얌전해집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을 크게 흔들지만 섬유질, 단백질이라는 친구를 곁들이면 훨씬 온순하게 작용하지요.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일 자체를 무조건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조정하면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과 합병증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노년 세대의 전통적인 식습관 속에도 혈당을 위협하는 숨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지금부터 한국 노년 식습관의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노년 세대의 식습관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 작은 습관들이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간식 문화입니다. 60, 70년대에 성장한 세대에게 과일은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송이가 큰 호사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과일은 몸에 좋은 보상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과일을 집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혈당을 반복적으로 올려놓습니다. 둘째, 제철 과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제철 과일은 보약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귤. 물론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이 아니라 위험한 당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철일수록 맛이 달아지고 무심코 많이 먹게 되지요. 셋째, 환대 문화입니다. 손님이 오면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내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문제는 손님과 함께 드시며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과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저는 집에선 조심하는데 친구들 모이면 과일을 많이 먹게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회적 상황이 혈당을 더 흔드는 셈입니다. 넷째, 밤 과일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 앞에 앉아 과일을 집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거의 일상 같은 장면이지요.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은 그대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아침 공복 혈당까지 나빠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73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9시에 감 1개, 귤 2~3개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술도 안 하고 과자도 안 먹으니 괜찮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6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습관을 바꿔 과일을 점심으로 옮기고 양을 절반 줄이자 한 달 만에 아침 혈당이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전통 식습관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제철 과일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주장이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의 몸이 젊을 때와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영양소의 이점보다 당분의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화적 습관이 곧 건강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익숙한 전통이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지금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달콤한 실수가 어떻게 혈당 조절을 무너뜨리는지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1세의 은퇴교사였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생활이 단정하여 약도 빠짐없이 챙기고 운동도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수치가 이래요?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료 중 식사일기를 살펴보니 원인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점심 후 포도 몇 알, 저녁에는 홍시 하나, 밥은 줄였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대신 드셨던 겁니다. 결국 하루에 과일 3번, 합치면 밥 2공기와 맞먹는 당분을 섭취하고 계셨던 셈이지요. 혈당 곡선을 확인해 보니 밥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하루 3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 사과는 유지하되 양을 1사로 줄이고 점심 포도는 아예 빼시라고. 대신 점심 식사 후 딸기 5알을 곁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홍시는 끊고 대신 견과류 3알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HbA1c가 8.2에서 7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복 혈당도 150에서 115로 안정되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치명적인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일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우리는 한 알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알 이 하루 3번, 일주일이면 20번이 되고 한 달이면 1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들이 쌓여 수치를 악화시키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정답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과 반개로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어떤 분은 작은 바나나 반개에도 수치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혈당기로 확인하세요. 똑같은 과일이라도 내 몸의 반응을 직접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 포기가 아니라 대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과일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닙니다. 대신 위험한 과일을 안전한 과일로 바꾸고 저녁 간식을 견과류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 만족도 유지하면서 혈당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치명적인 한 번이 아니라 달콤한 작은 실수들의 누적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생활 습관도 훨씬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작은 대체 습관으로 혈당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환자 사례처럼 과일을 완전히 끊는 대신 작은 대체 습관을 만들면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콤한 것을 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무시하다 보면 결국 폭발하듯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명한 대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험한 과일을 안전한 과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시 대신 사과 1, 사개, 포도 대신 딸기 5알, 바나나 대신 키위 반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이런 대체법을 권했을 때 대부분 3개월 안에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일 대신 견과류나 채소 간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당길 때 무염 아몬드 몇 알이나 오이, 당근 스틱을 드시면 입이 심심하지 않으면서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접시에 담아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접시에 담아 눈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집어 드시면 금세 과량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을 점심 이후로 옮기기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저녁 간식을 줄이고 대신 낮에 소량만 드신 환자분들의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서 지키기 어려울 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가 오늘은 과일을 얼마만큼 먹을 건지 미리 말해 두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서 함께 지켜봐주면 무심코 손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손주에게 할아버지 오늘은 사과 1, 4만 이라고 선언해 두셨다지요. 그 결과 손주가 할아버지의 건강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체 습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먹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걸로 현명하게 바꿔서 내 몸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하루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한 습관을 줄이고 안전한 습관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작은 대체 하나가 수십 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며 따뜻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똑똑한 선택과 조절로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같은 위험한 과일의 진실을 확인했고 주스의 착각과 안전한 과일, 섭취 시간과 방법, 그리고 작은 대체 습관의 힘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삶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네 하며 답답해하지요. 하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보며 배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뇨 관리의 본질은 포기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고르고 적절한 때에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 딸기 5알, 키위 반쪽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키며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작은 대체 습관은 결코 작은 효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에서 작은 접시에 사과 몇 조각과 견과류를 담아 드시는 모습을, 옆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씹어 삼키는 순간 마음은 편안하고 몸은 가볍습니다. 이런 소박한 장면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는 적당한 과일 섭취가 오히려 혈관 건강을 돕는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양 조절과 현명한 선택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요.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습관을 유지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결국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과일을 무심코 집어먹지 않고 꼭 생각하고 선택하겠다. 이 결심이 오늘은 작아 보일지라도 내년 이맘때에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다루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친구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사귀면 건강을 지켜주고 무심히 대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알게 되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한 의지를 품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